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의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어가 훨씬 쉬워 보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래야 영어에서 사용되는 입과 주변의 근육이 발달해서 발음이 좋아지죠. 발음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I went to your wedding, although I was dreading the thought of losing you. The organ was playing. My poor heart kept saying, your dreams are through. She came down the aisle wearing a smile, a vision of loveliness. I uttered a sigh, whispered a goodbye to my happiness. Your mother was crying, your father was crying, and I was crying too. The teardrops were falling because we were losing you.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주어와 동사는 문장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번역의 반이 해결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동사의 시제는 우리말의 시제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동사의 시제를 꼭 파악해야 합니다. The organ was playing. 직역을 하면 오르간이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의역을 하면 오르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play는 놀다, 연주하다, 무슨 운동을 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죠. 근본적인 개념은 놀다의 뜻입니다. Can you play the guitar? 너 기타 칠 줄 아니? Do you play golf? 골프 운동 하세요? 악기에는 덜을 붙이지만 운동에는 관사 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붙인다면 I play a golf 그러면 골프채 하나를 갖고 노는 게 되고 I play the golf 그러면 그 골프채로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뜻이 되죠.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호 등을 찾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찾으면 단어의 품사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영어의 단어는 순서와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organ was playing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직역과 의역은 같죠. 오르간이 흐르고 있었죠. 일형식입니다. 목적어기 때문에. 그래서 play는 자동사로 사용될 때는 주어가 놀고 있다, 흐르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The radio is playing.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음악이겠죠. 연주되고 있어요. What the radio is playing is my favorite song.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what을 쓴 거죠. The waltz is playing. 월츠 음악이 연주되고 있어요. What sports do you like to watch? 어떤 운동 보는 걸 좋아하세요? What musical instruments do you like to play?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What sports? 이거는 그냥 감탄문으로 정말 재밌는데 아마 옛날에는 스포츠가 볼만했겠죠.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She came down. 이것은 직역과 의역이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녀가 내려왔다. 이 come down의 뜻은 내려오다, 나무라다, 전에 내려오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Come down and see me. 내려와서 나 좀 봐. Don't come down on me. 나한테 나무라지 마. The name Henry has come down from the last. 헨리란 이름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름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을 사용한 거죠.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제는 과거죠.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일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통로라는 의미의 I이 오는데 그것은 목적어라기보다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다운의 목적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목적어라고 보진 않죠. 그래서 일형식입니다. She came down the aisle wearing smile.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통로로 내려왔다. 여기서 aisle은 통로라는 그 단어의 뜻인데 발음이 미국식으로는 aisle이고 영국식으로는 그냥 R 이렇습니다. wear a smile, 미소를 띠다, 웃음 짓다. wear, 옷을 입다, 모자, 장갑, 장신구를 착용하다 이럴 때 쓰죠. put온은 같은 입다의 의미이긴 하지만 그것은 옷을 입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볼래? 나는 지금 옷을 금방 입었어. 이럴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냥 평소에 옷을 입고 다니는 거는 wear를 사용합니다. My dad wore a hat. 아빠가 모자를 썼습니다. My dad wore many hats. 아빠는 여러 직책을 맡으셨어요. 아마 직책이 여러인 사람들은 모자를 여러 개 두고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I uttered, whispered. 이 경우도 직역과 의역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탄식을 하고 속삭였어요. 어터라는 동사는 입으로 내뱉다, 무시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고 형용사로도 사용합니다. 단호하다, 철저하다, 완전하다. 예를 들어서 I didn't utter a word.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즉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어. 그런 뜻이겠죠. She thought him a fool. 그녀는 그를 완전 바보로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된 거죠. fool 앞에서 강조하죠. whisper는 속삭이다는 의미로 보통은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그래서 whisper in my heart that you love me.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귀를 향해서 속삭이는 게 아니라 귀 안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귀에 속삭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해서 in my ear라고 그런 거죠.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I uttered a sigh, whispered goodbye. 이 문장은 목적어가 각각 있기 때문에 타동사이고 삼형식이죠. She uttered bye and walked away. 그러면 그녀는 안녕이라고 내뱉고 가버렸어. I uttered a warning then. 난 그때 그 경고를 무시했어. It was whispered that they were seeing each other. 그들이 사귄다는 말이 돌았어. 수동태처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사용하면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삭인 게 아니라 속삭이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태로. 그래서 말이 돌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 우리말을 영어 형식 순으로 나열하고 직역을 한 다음 의역을 합니다. 우리말을 영어의 형식 순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영어의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나 위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직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역도 정확해지고 또 영작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죠. The organ was playing. 오르간이 놀고 있었어요. 의역을 하면 오르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She came down the aisle wearing a smile of vision of loveliness. 그녀는 내려왔어요. 통로로 지으면서 웃음을 사랑의 환상으로. 의역을 하면 그녀는 사랑의 화신인 미소를 띠며 복도로 내려왔어요. I uttered a sigh, whispered goodbye to my happiness. 나는 내뱉었었어요. 한숨을. 그리고 속삭였죠. 안녕이라고. 나의 행복을 향해. 의역을 하면 난 한숨을 내뱉고 내 행복을 위해서 안녕이라고 혼자 속삭였어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